여름 장마철에 홍수가 난 듯이 지금 저기 가운데쯤에 물이 흐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까이 있는 데까지 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이야, 글쎄 이렇게까지 강아지들을 완전히 풀어놓기로 했어요. 너무 매놓으니까 특히 얘는 지금 너무 말라가고 있는 것 같고 잘 다니는 애인데 그냥 더 이상 매지 않으랍니다. 어딘가로 가면은 가는 걸로 보고 또 와 있으면 밥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여기가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외딴 곳이라 이 근방을 지네 영역 또는 구역 나와버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를 지키는 곳이고 새끼 때부터 있었던 곳이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면은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러겠지만 또 더 좋은 곳이 있다 생각하고 나가면 그것도 얘네들 살자려니 할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또랑물 소리가 좀 요란할 거예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 많이 올 때는 요란한 소리 내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그 강물이 홍수 질 때처럼 저기 뚝박 있는 데까지 아주 그러니까 벙벙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얘긴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온 건 아니고 잠깐 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도 국지적으로는 여기저기 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 태풍이 중국을 갔다가 한국을 갔다가 이제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길게 제가 가끔씩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거든요. 일기예보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일본이 굉장히 많이 태풍이든 뭐든 피해가 올해 극심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죄를 많이 지은 나라라 그런 말도 있지만 저는 저까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자연재해 뭐 지진이나 이런 태풍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듯이 보이고요.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오늘은 그런 면에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아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릴 때 지도를 보면서 바로 위에 형하고 도시나 또 나라 이름 맞히기 이런 것을 이렇게 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쪽을 쳐다보는 척 하면서 여기에 있는 도시 뭐 페루, 리마 여기 딱 있다면 유럽 쪽을 보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막 유럽 쪽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 쪽에는 페루가 없고 리마가 없고 때로는 나라 이름 안 하고 도시 이름만 말하기도 하고 그럼 막 찾는데 수도 없는 그 도시와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계 지도를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린란드라고 지금은 국가가 돼서 노르웨이, 스웨덴 위쪽에 이렇게 길게 큰 반도 형태로 있는데 제가 형하고 초등학교 때 놀이를 할 당시에는 그린란드는 하얀색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하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굉장히 두꺼운 뭐 몇십 미터 높이의 두께의 빙하가 덮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대륙과 같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덮인 그야말로 겨울의 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 다 녹았고요.
거기에서 도시가 생겨나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렇고 있죠. 그야말로 그린랜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화이트랜드였던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또 어느 시기에는 그린 컬러의 나라였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공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은 불과 그 책을 제가 형하고 봤던 적이 초등학교니까 약 40여 년 정도 안 될 시기에 하나의 빙하 대륙이 그린 땅으로, 녹색의 땅으로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얼마나 빠르게 이 기후가 변했는지 여러분들도 실감을 하실 겁니다. 올해 이렇게 더웠던 건 진짜 지겹고 짜증나고 미칠 듯이 더웠던 이 여름, 어쩌면 내년에는 더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역시 읽었던 북극 탐험기 같은 거, 피어리, 뭐 아문센 이런 사람들이 북극을 향해서 개들 끌고 가는 그 여정을 책으로 썼던 것들 보면 왜 인간이 굳이 북쪽의 끝을 그렇게 찾았을까? 그걸 깃발 꽂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 역사일지라도 지금은 그조차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왜? 북극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극이 녹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막혀있던 물류 수송하는 배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쭉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바다가 다 얼어 있었던 거였죠. 피어리, 아문센 이 탐험가들 시대에는. 그게 얼마나 됐겠냐고요. 불과 100여 년 전밖에 안 된데 지금 그 안에 그 동토가 다 녹아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엄청난 일인데도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는 저 남극이 산처럼 높은 그 빙하, 그러니까 눈들이 쌓여가지고 얼음이 되고 몇 천 년, 몇만 년 알 수 없는 시기에 쌓여진 그 빙하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보면 되게 장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외국 사람들이 크루즈선에 타서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남극이 다 녹으면 뭐 8m인가 10m인가 높아진다고 해요, 해수면이. 그래서 지구상의 지도들이 바뀐다고들 하는데 지도만 바뀌겠냐 이거예요. 저는 수도 없는 자연재해, 기후 이런 재앙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고 막연히 바라다 봐야 되는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실감했으면 좋겠는데 자질구레한 거 있죠. 그런 걸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싸우고 조그마한 영토 하나 차지하겠다고 미사일 쏘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진짜 악의 축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렇게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전부 다 외계인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싸움 나갖고 막 중내 산에 하다가 다른 동네하고 또 그 뭔가 일이 터지면 또 그쪽으로 밀려가고, 그런 면 단위가 또 분 단위로 가면 서로 우리는 왜 지원을 저기보다 적게 주니 뭐 어니 하면서 또 그거 하고, 도로 가면 도끼리 또 그런 경쟁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호남 뭐 이런 갈등 같은 거 있고, 그게 또 일본이라는 나라나 또 북한과 대립할 때는
또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쪽으로 적의가 적개심이 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알 수 없다.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서 좀 국소적인 거, 작은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대의적이고 광의적이고 또 우주적인 그런 마인드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 얘기의 결론은 그리하여 대안이 뭐냐. 사람들 마음에다 다 이런 위기의식을 심어놓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덥고 이제 겨우 가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서 내년이라고 돌 쏘냐. 참 암울한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나 좀 더 크고 넓고 깊게 생각하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 기계적인 테크놀로지적인 이 시스템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고 영적인 고향도 높여줘야 한다. 챗 GPT 이런 것들이 AI 시스템으로 돼서 이제 조만간에 온 세상을 생활 자체,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건데, 직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인간의 그 존재감은 또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건 아마도 영적인 의식의 고향이다. 신앙, 지금 기존에 있는 종교가 그걸 해결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 얘기고요. 그러려면 각 개인이 명상을 통해서 깊은 내의식, 자의식 또는 우주의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 검은 개하고 저기 개순이하고 목줄이 이렇게 끼어가지고요, 개순이께 풀려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비 맞아가면서 다 애들이 더럽잖아요.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 풀어놨습니다. 여기처럼 돌아와서 이렇게 주인이라고 또 이렇게 있으면은 좋겠지만, 또 어딘가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이제 더 이상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모아놨던 그 생선 뼈 같은 거 이런 것들 갖다가 줬더니 아주 잘 먹었습니다. 남김없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개수나 갖다 둘라니까 도망가지 마라. 비 온 뒤에 오늘부터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